네, 안녕하십니까. 국제와인 아카데미 펠릭스 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와인벨트와 그리고 각 지역별 품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포도나무 수영까지 제가 알려드렸고요. 지금 이제 교환해 보실 부분은 자, 교환 페이지로 5페이지, 네, 5페이지 바로 상단 부분에 보시면은 필록세라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록세라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죠. 19세기에 창고를 하게 되면서 포도나무의 뿌리와 이파리를 갉아먹게 되면서 유럽에 있는 원래 와인을 생산했던 종주국들이 식민지에 가서 다시 묘목을 들여오는 역수입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사건까지 벌어졌었죠. 바로 필록세라 포도나무 뿌리 진드기 균입니다. 이게 굉장히 징그럽게 생겼죠. 바퀴벌레보다 더 징그럽게 생겼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드물의 일종으로 포도 뿌리를 갉아서 해를 주는 몸길이 1mm 내외의 난형 벌레로서 원래 미국 동부 지역의 포도에 기생하는 해충이다. 1850년대 말 미국에서 보르도 지역으로 보낸 영구용 묘목에 붙어서 유럽에 전파되어 순식간에 유럽 포도원을 황폐화시켰다. 그러나 진판들 품종이 이 벌레의 저항력이 있어서 유럽종 가지를 접붙여서 필록세라를 극복함. 자, 진판들 품종, 오스트리아에서 처음 개발된 품종이죠. 진판들러, 그게 바로 진판들 품종이죠. 자, 클론을 연구해 본 결과 이탈리아 남부 뿔리아 주에서 자생하고 있는 뿌리미티보 품종과 동일한 품종인 게 밝혀졌습니다. 잔당감이 있고 알코올 도수가 높은 품종이고 바디감도 높은 품종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대목이에요. 접붙이기. 진판델 품종의 가지와 그리고 유럽산 품종의 가지를 서로 묶어서 대목을 시켜서 즉 접붙이기를 함으로써 진판델 품종이 바로 면역력이 있었던 것이죠. 즉 진판델 품종의 필록세라에 대항할 수 있는 그 저항력을 그대로 유럽산 포도나무에 옮겨감으로써 필록세라 사건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와인 역사에서 필록세라 사건은 하나의 이슈가 될 만큼 엄청났었죠. 유럽 포도원을 전부 다 황폐화시킬 정도였으니까요. 자, 중간에 사진 보시면은 자, 와인벨트라 그래서 북위와 남위가 있죠. 자, 북위 30도에서 50도 되는 부분, 남위 30도에서 50도 되는 부분인데 참고로 북반구와 그리고 남반구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북반구의 여름은 남반구의 겨울이 되겠죠. 약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이 와인벨트가 바로 커피벨트하고도 아주 일치하게 떨어지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자, 보실까요? 먼저 이제 오늘 포도 품종을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 자, 첫 번째 까베르네 소비뇽. 자, 까베르네 소비뇽, 캐비넷 소비뇽 여러 가지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석 없습니다. 입에 붙는 대로 발음하시면 되는데, 자, 먼저 까베르네 소비뇽. 현존하는 레드 품종 중 가장 많은 클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가 방식을 통해서 돌연변이를 많이 파생시킨 품종 중에 하나이고 레드와인 중에서 가장 질감이 높고 그리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장기 숙성 능력이 있으면서 텁텁한 탄닌이 높은 것이 바로 이 품종의 특징입니다. 자, 까베르네 소비뇽의 질감이 높고 텁텁한 탄닌이 왜 높을까요? 까베르네 소비뇽의 포도알은 다른 품종의 포도알보다 크게 작거나 아니면 크지가 않아요. 하지만 포도알을 감싸고 있는 포도의 두께, 포도 껍질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자, 실제로 탄닌 성분은 포도의 씨, 그리고 포도 껍질, 그리고 포도의 줄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까베르네 소비뇽은 알을 둘러싸고 있는 포도의 껍질이 제일 두껍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텁텁하고 강한 쓴맛이 아주 높은 것이 바로 까베르네 소비뇽이고, 이 텁텁하고 강한 쓴맛 탄닌 성분은 오랫동안 숙성을 하면 할수록
부드러운 실키한 느낌으로 변화가 되면서 아로마와 부케와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호흡을 맞춰가면서 보관할수록 굉장히 풍미가 깊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까베르네 소비뇽은 국제 품종이에요. 구대륙, 신대륙, 즉 유럽, 비유럽 국가 모든 곳에서 다 재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까베르네 소비뇽은 나중에 제가 보르도 편에서 한 번 더 알려드릴 텐데 굉장히 물을 싫어하는 품종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양에 까베르네 소비뇽을 재배를 하게 되면은 까베르네 소비뇽의 1년 적항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조량이 높아야지 잘 자라는 품종입니다. 자, 두 번째, 메를로. 자, 메를로 품종은 현존하는 포도 품종 중에서, 레드와인 포도 품종 중에서 알이 가장 커요. 자,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메를로 품종은 단맛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단맛이 있다고 하는 표현은 잔당감을 의미합니다. 사이다나 아니면 설탕이 들어간 그런 설탕 물처럼 단맛이 강하게 나는 게 아니고요. 와인을 마시면서 팔렛, 입안에서 느껴지는 아주 약하고 미묘하고 미세한 잔당감을 스위트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제가 더 풀어드리면은 메를로는 스위트한 품종이라기보다는 잔당감이 높은 품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메를로 품종도 까베르네 소비뇽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품종이고 탄닌 성분이 높아서 텁텁하고 쓴맛이 강합니다. 자, 메를로의 껍질은 까베르네 소비뇽보다 두껍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알이 큰 만큼 알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의 질량, 부피도 커지기 때문에 껍질에서 나오는 탄닌의 양도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메를로 품종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탄닌감이 높은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와서는 메를로 품종 같은 경우 최고의 메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은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메를로 품종은 정말 세계적으로 품질이 아주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슈라 또는 슈라즈, 스펠링이 다릅니다. 슈라는 SYRH, 슈라즈는 SHIRH. 자, 슈라 품종이 호주로 건너가게 되면서 클론의 자가 번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슈라즈 품종이며, 호주 남호주 쪽에 철이 산화되어서 만들어진 테라로사, 즉 붉은색 토양에서 잘 자라는 품종이 바로 슈라즈 품종입니다. 자, 슈라즈 같은 품종이라 보시면 돼요. 거의 성격이 비슷합니다. 자, 먼저 슈라의 원산지는 프랑스 북부 롬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색깔이 진하고, 그리고 탄닌이 많고, 그리고 숙성이 늦는 만생종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검고 진한 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품종의 대부분, 즉 슈라든 슈라즈든 이 품종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통후추를 우리가 갈았을 때 올라오는 그 통후추의 매콤한 향과, 그리고 계피, 그리고 정향, 클로버, 우리가 샹그리아를 만들 때 많이 들어가는 재료들이죠. 그런 갖가지 향신료 향이 나면서 톡톡 튀는 스파이시한, 즉 온천수를 약간 입안에 머금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게 바로 슈라즈 품종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향신료 향이 강하다 보니까 슈라나 슈라즈로 만든 와인들은 한국의 돼지갈비나 아니면은 양갈비하고 매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메를로, 그리고 슈라즈, 이 세 가지 품종은 다 탄닌감이 높고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품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피노누아 품종입니다. 피노누아. 자,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이 원산지이죠. 그리고 피노누아는 몇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 피노누아 좋아하게 되면은
가사탕진의 지름길이다. 두 번째, 피노누아는 누구나 재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아무나 성공할 수는 없다. 자, 이런 말들이 있는데 피노누아는 자가 번식을 통한 돌연변이도 많기는 하지만 같은 포도원에 심어놓은 한 밭에 심어놓은 피노누아끼리도 서로 상반된 스타일의 와인이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기르기가 까다로운 품종입니다. 서리에 약하고요, 병충해에 약하고, 그리고 주변 환경이 너무나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품종이 주로 잘 자라는 토양이 무기질을 다수 함유하고 있고, 그리고 칼슘 성분이 풍부한 바로 석회 토양인데 대표적인 곳이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이 되겠지요. 하지만 이 석회질 토양에서 자라나는 피노누아 품종도 포도원의 위치, 정남향 또는 서북 방향인지 아니면 정동향 방향인지, 즉 일조량의 미묘한 차이에 따라서도 와인의 품질이 천차만별이라고 보실 만큼 굉장히 품질 관리가 까다로운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자, 피노누아는 실제로 한 포도원에 수간과 수간의 간격 불과 1.5m 내외밖에 떨어지지 않는 이 나무끼리도 서로 다른 스타일의 피노누아 와인이 만들어질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만큼 굉장히 기르기가 힘들고, 그리고 재배하고 가꾸기가 아주 난이도가 높은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노누아가 가격이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피노누아 품종은 현존하는 포도 품종 중에서 아로마, 즉 자연적인 향, 사람이 인공적으로 불어넣지 않은 향을, 자연적인 향들을 모두 아로마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케. 오크베레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향, 인위적으로 생성이 된 향을 바로 부케라 그러는데, 피노누아는 현존하는 포도 품종 중에서 가장 아로마와 부케가 화려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딥하면서 엄청난 발향력을 갖고 있는 품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제, 자, 네비올로 품종. 이것까지만 제가 해드릴게요. 자, 네비올로. 이탈리아 지역 품종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그리고 슈라즈 피노누아 품종은 국제 품종. 구대륙, 신대륙 다 기른 제비적이 전 세계에서 기를 수 있는 품종이고, 네비올로 품종은 이탈리아 북서부 피에몬테 지역에 국한이 되어 있는 지역 품종입니다. 일명 탄닌 회초리라 불릴 정도로 탄닌감이 굉장히 날카롭고, 그리고 산미와 산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 네비올로 품종의 특징입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역에 바롤로, 바르바레스코를 만드는 품종인데, 자, 엄밀히 따지면은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 품종은, 바르바레스코 와인은 풀바디 스타일도 가능하지만은 프랑스 그랑크리에 비교를 하면은 제 소견으로는 그렇게 바디가 높진 않아요. 이거는 프랑스 그랑크리에 비교를 한다면. 왜? 이탈리아 와인 특유의 날카로운 산도와 산미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날카로운 산도와 산미는 브리딩 또는 30분 이상의 디켄팅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완화가 되면서 그 안에 잠재되어 있고 축적되어 있는 발향 성분이 순간적으로 뿜어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로마와 부케가 굉장히 풍성하게 변하는 와인이 바로 네비올로로 만든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 품종입니다. 자, 풀바디에 가깝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비올로로 만든 바르바레스코나 바롤로 와인이 프랑스 그랑크리를 능가할 만큼의 완전히 강한 질감의 풀바디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약간은 조금 모자라는 면이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없잖아 있습니다. 자, 제가 라벨로 올려드릴 텐데 이탈리아 와인인데 바롤로 그리고 바르바레스코라고 하는 라벨이 있으면 100% 네비올로 단일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고, 정리를 해드리면 산도와 산미가 높지만 탄닌도 높아서 오랫동안 숙성할 수 있는 장기 숙성 와인이고, 이탈리아 최고의 레드 와인을 생산하는
풀바디에 가깝고 그리고 아로마와 부케가 화려한 와인이 바로 네비올로로 만드는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포도 품종 계속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